이른 아침 6시 반, 박정숙의 손은 부엌 문 손잡이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며느리 이수연이 밥그릇 위로 무언가 작은 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리고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는 하얀 가루, 그 순간에 집중된 표정,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정숙의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참았어요.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여자의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평범한 아침 준비가 아니야. 손에 든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갔지만 표정만은 평온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수연은 아직 정숙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를 재빨리 앞치마 주머니에 숨기고 밥그릇을 젓가락으로 천천히 섞기 시작했어요. 그 손놀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익숙했죠. 정숙은 천천히 부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연아. 며느리의 어깨가 화들짝 놀라며 굳어졌어요.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돌아서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게 뭐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을 숨기려 애쓰는 떨림이 그 안에 섞여 있었죠. 뭐가요? 수연은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어요. 방금 밥그릇에 넣은 거요. 그 가루.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밝게 펴졌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조미료예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 아침밥에 조금 넣으면 맛이 훨씬 좋아진대요.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서요. 정숙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단번에 간파할 수 있었죠. 수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입가의 미소는 너무 과장되어 있었고 목소리의 높낮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래요, 조미료.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디 그 조미료 좀 보자. 네. 아, 별거 아닌데요. 그냥 수연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를 무의식적으로 감쌌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그 손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이 긴장감을 녹일 수 없었죠. 좋아요, 수연 씨. 정숙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 들어가서 쉬어요. 하지만 어머니. 들어가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부엌을 나갔어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자 정숙은 천천히 밥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그릇을 들어 올려 코를 가까이 가져갔죠. 평범한 밥 냄새 사이로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여자로서 그녀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죠. 그날 이후 박정숙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을 보는 그녀의 눈이 달라졌죠.
며느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닦는 손놀림, 냉장고를 열 때의 망설임, 식탁을 닦으며 던지는 시선까지. 평범했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의미심장한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냄비 뚜껑이 열리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모든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죠.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수연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아니, 괜찮아요. 방금 물 마셨으니까. 그래요? 그럼 과일이라도. 필요 없어요. 정숙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건가? 저녁 무렵 아들 민재가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민재야, 잠깐 이리 와봐. 정숙이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넥타이를 풀며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죠. 왜요, 어머니? 앉아. 정숙은 침대 끝에 앉으며 옆자리를 두드렸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그도 느꼈죠. 민재야 정숙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연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민재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침 준비할 때 밥에 뭘 넣는 걸 봤어. 이상한 가루 같은 거. 민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거 그냥 조미료예요. 요즘 건강 관련 조미료들 많잖아요. 수연이가 우리 건강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넌 그렇게 생각해? 네, 어머니. 수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마저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래, 내가 예민한가 보구나. 어머니, 수연이랑 좀 더 편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둘이 이렇게 어색하면 저도 힘들어요. 민재의 말에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방을 나간 후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5년을 되돌아봤어요. 수연이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착하고 순종적으로만 보였던 며느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갔죠. 더 당당해지고 더 주도적이 되고 이제는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치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수연이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는 핑계를 대고
슬쩍 지나가며 살폈습니다. 냉장고 안에 식재료 배치, 선반 위에 조미료통들, 쓰레기통 안에 내용물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수연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정숙은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행동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죠.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화장품들, 일기장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정숙의 손이 그 상자로 향했어요.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비닐봉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가루들이 담겨 있었죠. 정숙은 하나를 집어 빛에 비춰봤어요. 흰색 가루, 그날 아침 밥그릇에 뿌렸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제자리에 놓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화들짝 놀라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수연과 마주쳤죠. 어머니, 왜 제 방에? 수연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아, 청소기 좀 빌리려고. 정숙은 침착하게 거짓말했어요. 청소기는 창고에 있는데요. 그래, 내가 깜빡했나 보네.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연은 방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젓가락 소리, 국 떠먹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맛있게 드세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층 밝았어요. 정숙은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잔을 들었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정숙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민재가 둘 사이에 긴장감을 느끼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조금만 드세요. 민재야, 넌 먹어라. 나는 괜찮아. 수연의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느껴져요. 요즘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수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민재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진 후였죠.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어요. 난 방에 들어가 있을게. 박민재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집안일로 가득했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긴장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느껴지는 냉랭한 공기, 저녁마다 이어지는 침묵. 그 사이에 끼인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 씨, 괜찮아요? 동료의 목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퇴근길 민재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긴장감. 그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어요. 다녀왔습니다.
그가 인사했지만 거실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수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칼질하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죠. 여보, 나왔어. 민재가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응, 씻고 와. 곧 밥 차릴게. 어머니는 방에 계셔. 오늘도 아무것도 안 드시겠대. 민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방으로 가서 문을 노크했죠.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정숙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 가슴이 먹먹했죠. 어머니, 저녁 같이 드세요. 민재야 정숙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나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다. 괜찮아. 정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넌 수연이랑 먹어. 나는 조금 이따 먹을게. 민재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수연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5년 동안 살면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넌 몰라, 민재야. 넌 낮에 회사 가고 없잖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넌 모른다고.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뭐가 문제예요?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가 밥에 이상한 걸 넣어.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그의 방에서 수상한 가루들도 발견했고, 어머니가 수연이 방을 뒤지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할 수 없이. 어머니. 민재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며느리 방을 허락 없이 뒤지시면 안 되죠.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넌 내 편이 아니구나. 내 엄마보다 내 아내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민재는 답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어머니도 수연이 입장을 좀 생각해 주세요. 시어머니한테 계속 의심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힘들어, 민재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며느리한테.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도 아내의 서러움도 모두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어머니, 제발 그냥 좀 참아주세요. 제가 수연이한테 잘 이야기할게요. 참으라고? 언제까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제 저녁 남은 밥그릇이 냉장고에 있었죠. 정숙은 그것을 꺼내 작은 비닐봉지에 조금 덜어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검사받아야 하나? 그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병원? 경찰서? 아니면 그때 오랜 친구 명자가 떠올랐습니다. 명자의 아들이 약사였어요. 그에게 부탁하면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정숙은 아침 일찍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나 정숙이야. 혹시 오늘 시간 있니? 2시간 후 정숙은 명자와 함께 그녀 아들의 약국에 앉아 있었어요. 젊은 약사는 비닐봉지 안에 밥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 집 밥인데 혹시 이상한 게 섞여 있나 싶어서.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육안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밥알 사이에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보이긴 해요. 정확한 건 성분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그게 위험한 거일 수도 있나요? 글쎄요. 단순한 조미료일 수도 있고 약품일 수도 있고. 이모,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친구의 손을 꽉 잡아줬죠. 약국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앉았어요. 명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정수가 진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뭘 한 거야? 정숙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털어놨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도 집안의 체면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명자야? 내가 미쳐가는 건가? 명자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정수가. 내 직감을 믿어.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특히 너처럼 집안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 그리고 민재한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 내 아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용기를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집을 지킬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수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아니, 밖에서 먹었어. 정숙은 수연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수연의 시선을 느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정숙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야. 3일 후 토요일 저녁 박민재네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족회의를 소집한 거죠. 민재는 소파에 불편하게 앉아 있었고 수연은 맞은편에서 차를 마시는 척하며 시어머니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식탁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민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민재야, 너도 알아야 해. 그리고 수연 씨도 들어야 해. 정숙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봉투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지난주 우리가 먹은 밥이에요. 내가 따로 보관해뒀다가 약국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봤죠. 어머니, 수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만든 음식을 몰래 가져가서 검사를? 앉으세요, 수연 씨. 정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재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눈빛으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약사 선생님 말로는 이 밥에 일반적인 조미료가 아닌 다른 성분이 섞여 있대요. 정확히 뭔지는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분명 평범한 음식에 들어갈 만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숙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 방에서 찾은 가루들. 이것도 약사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냐고. 어머니가 제 방을 뒤지셨다고요? 수연은 이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보다 중요한 게 가족의 안전이에요. 정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밥에 뭘 탄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한 거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건강보조제예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넣은 거라고요. 건강보조제를 왜 몰래 넣어요? 왜 숨겨요? 어머니가 안 드시려고 하실까 봐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거짓말. 정숙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그날 아침 당신 표정을 내가 똑똑히 봤어요. 그건 누군가를 위하는 표정이 아니었어.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민재야, 넌 가만 있어. 정숙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이건 나와 수연 씨 사이의 문제야. 아니에요,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이렇게는 안 돼요. 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당신이 우리 음식에 넣은 게 정말 건강보조제예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수연의 고백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인정받고 싶었다고? 정숙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에 이상한 걸 탄 거예요? 아니에요. 수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텔레비전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에서 시니어 분들한테 좋다는 영양제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해서 조금씩 넣어드린 거예요. 왜 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거부하실 게 뻔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제가 뭘 해드려도 어머니는 늘 의심부터 하세요. 제 요리도 안 드시고 제 말도 안 믿으시고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재가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오빠도 알잖아요. 수연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정숙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몰래 뭔가를 넣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그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행동이에요. 저도 알아요. 수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를 계속 범죄자 취급하시는 건
너무 억울해요. 민재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사과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민재야. 정숙이 아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어머니도 수연이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입장?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입장은 누가 생각해 주나?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의 입장은?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낫겠어요. 뭐? 민재가 깜짝 놀라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없으면 평화로워지실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수연아, 무슨 소리야? 민재가 당황하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순간 승리의 쾌감과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거였나? 아니에요.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비밀은 없이.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죠. 알겠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음식도 청소도 아무것도. 어머니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연의 눈물, 민재의 당혹스러운 표정,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차가운 말들. 승리했습니다. 며느리를 제압했고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재와 수연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분위기는 느껴졌죠.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일어났을 때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수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을 시간이었죠. 식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마이너스 수연. 정숙은 쪽지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모두 수연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부엌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정숙은 천천히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서 오랜만이었어요.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사는 집에서 70 가까운 나이에 혼자 밥을 짓는 게 쌀을 씻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수연은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식사도 방에서 혼자 해결했어요. 민재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더욱 힘들어했죠.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시니어를 위한 영양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요즘은 이렇게 가루 형태로 나와서 밥이나 국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맛도 거의 없고 흡수도 잘 되죠.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 추천드립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 나온 제품이 수연의 방에서 봤던 그 가루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설마. 정숙은 급히 일어나 수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수연은 외출 중이었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상자를 꺼냈어요. 작은 비닐봉지들. 이번에는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각 봉지마다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시니어 종합 영양제, 칼슘 보충제, 관절 건강 파우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품명을 검색했습니다. 모두 정식 제품들이었어요. 시니어 건강을 위한 보조제들. 약국 리뷰에는 부모님 드리려고 샀어요. 밥에 섞어도 전혀 티가 안 나요. 건강 많이 좋아지셨대요. 같은 후기들이 가득했죠.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자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일이었던 거죠. 몰래 한 것도 말하지 않은 것도 모두 자신이 거부할까봐 걱정해서였어요. 나는 뭘 한 거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날 밤 정숙은 수연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연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연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수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너무 의심만 했구나.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줬어. 넌 날 위해서 그런 건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고집센 늙은이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수연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쌓였던 오해가, 서운함이,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죠. 앞으로는 솔직하게 지내자. 서로 숨기지 말고.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네, 어머니. 그날 밤 이후 박정숙네 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서먹한 순간들도 있었고 조심스러운 대화들도 많았죠.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은 열렸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여전히 허전하다. 완전한 행복은 아직 멀었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그리고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되고 불신이 깊어지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꼭 말해야 할 걸 말하고 들어야 할 건 들어야겠죠. 작은 진심 한마디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